소금을 먹음으로 인해서 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영양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저염식 많이 들어보셨죠? 저염식. 무염식도 들어보셨나요? 무염식? 약간 무염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금을 어디서 먹어요? 토마토에서도 먹고 야채에서 먹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무기염류, 유기염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 원소의 미네랄들을 식물이 그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그게 진짜 사실 우리 몸에 소금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뿐이 아니라 물의 미네랄도 마찬가지. 미네랄도 식물에 있는 미네랄을 먹어야지 소금이나 물에 있는 미네랄은 오히려 우리 몸에 칼슘 침착을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소금을 먹게 되면 특히 채식한 사람들에게는 부족 현상이 엄청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특히 혈액의 염분 농도가 몇일까요? 0.9가 되겠죠. 네. 아기가 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양수가 들어있어요. 양수. 이 양수는 바닷물과 같은 소금물이 아니면 안전하게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진짜 짠 소금물이에요. 이 혈액의 염분 농도가 아까 0.9%라 했죠. 그리고 세포의 염분 농도도 0.9%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돼, 사실은요. 이 조합이, 이 부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은 항상 적정량의 소금 농도, 즉 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유지돼야 되는데 이 0.9%의 소금이 혈액에 뾰족뾰족한 산성을 막아준다. 산성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사가 뭐죠? 대사 우리가 소화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노폐물이 처리가 되고 변이 잘 나오고 소변이 잘 나오고 이런 대사들 있죠. 이 대사가 소금이 딱 부족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에 다 고통의 어떤 체증처럼 문제가 엄청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 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심장 판막이 안 좋거나 주변이 암이 걸린 분들도 있지만 심장 자체에 암이 걸린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옛날 분들은 이 심장을 뭐라고 할까요? 염통이라고 하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한번 그대로 보면 소금통이에요. 소금통. 소금통인데 소금이 가장 많은 곳에는 사실은 무엇이 없다? 암이 없다. 그런데 혈액에도 아까 소금 농도가 적게 되잖아요. 혈액 암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소금 농도가 적어지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숨을 쉬지 않거나 혹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생명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이 소금이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지만 칼슘과 칼륨은 혈압을 내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고혈압의 주범이 우리는 나트륨을 뭐 줄이라는 홍보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제염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공된 소금들, 천일염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금이든지 간에 소금은 혈압을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지만 칼슘과 칼륨은 혈압을 낮춰요. 근데 좋은 소금은요. 좋은 소금은 칼슘과 칼륨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금을 염화 나트륨 두 개가 뭐죠?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염소와 나트륨 어떻게 보면 나트륨보다 염소가 더 짤 수도 있어요. 우리 염화칼슘이라든지 돌을 뿌리는 거 한번 맛 보신 적 있나요? 되게 짭짤하죠. 그게 자동차 부식시키고 하잖아요. 소금 아니라도. 실제로 이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알칼리를 띠기 때문에 음식에 넣으면 혈액에 섞여서 인체 구석구석 들어가서 노폐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압이 높아질 것 같은데 미네랄 소금을 계속 먹다 보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진다. 혈압이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혈액이 산성화돼요.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말은 우리 몸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소금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언제든지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통 저염식을 하면 일반적 통증 감도가 되게 높아져요. 실제로 무기력 현상이 먼저 생겨요. 무기력. 사람이 이제 소금을 많이 안 먹잖아요. 기력이 되게 빠집니다. 저는
약 한 달 정도를 안 먹어봤어요. 한 달 정도. 소금을 한 달 정도 안 먹었더니 그냥 의욕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인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삶이. 내 마음에 어떠한 그 뭔가 하고 싶다, 뭔가 즐기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것까지 없어지.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분들 있죠. 소금을 충분히 먹어주면 의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염식을 제가 6개월 한 번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나음에 오셨는데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무염식을 6개월 하신 분. 근데 이분은 무염식 대신에 소금을 안 먹는 대신에 토마토 먹고 소금을 다른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먹어왔지만 소금 결핍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여기서 충분히 드시고 났더니 갑자기 에너지를 먹은 것처럼 엄청난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몸이 아픈 것은요, 나를 살리기 위한 신호예요. 몸이 아프다. 우리가 예를 들면 손에 어디에 되었어요. 그러면 통증이 오죠. 아프다는 뜻이 오죠. 근데 그 아픈 것이 못 느껴지면 우리가 거기에 일어나는 감염들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무통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통 환자들이 있어요. 무통 환자들. 대부분 수명이 되게 짧아요. 태어날 때부터 무통 환자들은 수명이 20대, 30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 관리 케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인데 보통 통증이 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대처하기보다는 뭐를 하죠? 약을 사용합니다. 약으로 통증을 없애기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내 몸 스스로 자연치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으셨을 수도 있어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그다음에 변비 있으면 변비약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올 수도 있는데, 자, 이때 통증은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통증 민감도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전기 신호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신경계통에서 나트륨이 없이는 세포 수신이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영양분을 보내는 문제가 해결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무릎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성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 아프기 시작한 대부분 이유가 뭐 쪘든지 어디에 아니면 뭔가 거기 염증이 모여들었다든지. 그 염증이 모여들면 우선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액이 순환이 되고 혈액이 그곳으로 쭉 가기만 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우리가 뭐 안 해도 돼요. 혈액이 가기만 하면 돼. 그쪽으로 혈액량이 가기만 돼요. 근데 왜 많이 못 가냐? 첫 번째는 혈액량이 부족해서도 못 가요. 혈액량이 부족해서는 못 가고, 두 번째는 혈관 자체가 줄어들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나 플라크들이 혈액에 형성되어서 혈액이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반드시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혈액이 가잖아요. 그럼 혈액 속에 영양이 같이 가면서 그 영양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가서 생긴 염증들, 그곳의 염증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합니다. 자, 염증이 왜 생겼어요? 백혈구의 시체예요. 그러면 이미 염증이 생겼다는 말은 싸웠다는 거예요. 결과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몸에 염증이 많아. 염증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돼. 염증이 안 생겨야 돼. 이게 우리가 뭔가 하나의 사고방식이 됐잖아요. 그거보다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염증을 해결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죠. 그럼 그 사람을 또 치워야 되죠.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적군이 죽었어요. 아군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치우면 끝나는가요? 아니죠. 전쟁이 끝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그 자체는 백혈구와 싸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혈구와 싸우고 나면 이제 염증이 생겨요. 근데 그 염증이 처리가 안 되면 자꾸 그쪽에 통증이 오고 염증이 더 커지고 세포가 괴사되고 뼈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원리가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 염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들, 미네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가야만 2차 면역계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괴혈병, 피부 썩는 것도 이런 거 잘 걸려요.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보통 이 염증 반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특히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집니다. 내 백혈구가 나를 공격한다 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는데 자가 면역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약을 찾아봤더니 스테로이드도 아니고요, 항히스타민도 아니에요. 뭘까요? 소금물이었습니다. 소금물보다 자가 면역성에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 나온 것들을, 논문들을 좀 몇 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거의 100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를 소금에 대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짠 거, 단 거, 막 이런 짠 거 먼저 들어가죠. 매운 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단 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짠 음식 안 먹어야 돼. 항상 이런 세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 짠 거 줄여야지. 짠 거 안 먹어야 돼. 이런 세뇌가 되는 사람들에게 소금 적게 먹으면 병 걸려. 이것은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소수고 자연치유를 보는 분들도 아주 소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대부분 다수는 지금도 역시 소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소금 많이 먹으면 나쁘다고 생각하죠. 현재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적정 소금 섭취량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메리리 박사가 소금 실험을 했을 때 쥐에게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쥐에게 실험을 하는데 양으로 따지면 쥐가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한 공기의 소금을 먹는 것과 똑같은 양을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고혈압 걸린 쥐가 몇 마리 있었다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대부분 쥐가 죽지 않았어요. 그 많은 양을 먹었는데 우리가 소금 한 대접을 매일 한 대접씩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겠죠. 괜찮은 거예요, 쥐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반대 논문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혈압이 안 걸린 쥐는 뭐야? 안 죽은 쥐는 뭐야? 이게 나온 거죠. 소금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목포대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에서는 현명한 소금 섭취에 대한 고찰이라는 이 제목의 어떤 식품 저널에 올라온 기고된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을 제가 스크랩을 해서 갖고 온 게 있는데 1995년도 소금의 과잉 섭취가 질병 발생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금 섭취를 너무 줄였을 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히려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심장 발작이 몇 배 증가하냐면요. 4배 이상 증가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심장 발작에 어떤 문제가 4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이 미국 논문에서 발표된 건데 7,800만 명, 엄청 많은 사람이죠. 7,800만 명을 14년 걸쳐서 조사한 결과 소금이 적게 먹은 사람들에게 37%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금 먹으면 혈압이 당장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소금을 매우 적게 먹었을 때 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지 최근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혔는데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가장 문제가 뭘까요? 가장 문제가 대사활동이 안 되겠죠. 그런데 혈중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소금물을 한 2주, 한 달만 먹어도요, 혈액 속에 중성지방 수치가 뚝 떨어질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심장병이나 혈압을 위협시키는 게 아니고 무엇이 위협시켰던 거예요? 기름, 지방, 그렇죠? 당분 이런 것들. 근데 오히려 소금 먹으니까 그것이 중화돼 버린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은 사람은 알도스테론,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의 비정상적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인슐린 민감도의 감소, 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미국 의학협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미국 의학협회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3,681명을 소금을 많이 먹은 그룹과
중간 그룹과 적게 먹은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8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8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소금을 적게 먹은 그룹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또 역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소금 그 적게 먹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심장 사망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에서 소금 섭취량을 측정하지 않고 24시간에 오줌으로 배설되는 나트륨량을 조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소금 섭취량을 측정한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염분 농도를 측정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소변에서 1.2 이렇게 나오면 0.9%의 혈액에 나트륨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변을 보고 염도 측정기를 딱 찍어 보면 거기에 이제 0.4%, 0.5%.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제가 한동안 많이 해봤어요. 빌려드리고 이제 재보시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암 환자들, 특히 뼈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0.7, 0.6 나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1.2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는 다 소금 농도가 다 적어요. 아토피도 다 적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무조건 소금을 많이 먹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소금 섭취량을 늘렸더니 소변 농도에서 암 환자들도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쭉 올라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은 산성화되어 있지 않고 약 알칼리로 올라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는 것이 섭취량보다 더 중요한 게 소변에서 나오는 소변 농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 제한이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당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소금 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성의 경우에 지방 조직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이제 소금이 부족하면 굉장히 높아진다. 남성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뭐가 높아진다? 지방 조직의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뱃살 나오거나 아니면 피하 지방이 많거나 한 분들은 소금 부족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가 많으면 나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많이 먹으면 나빠요. 하지만 적게 먹는 것은 더 나쁘다. 적게 먹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연합뉴스 2017년자에 있는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건데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나트륨 섭취를 제한했더니 혈압 관리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제목입니다. 자, 보세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 보스턴대학 의대 예방의학과의 림 무어 박사의 이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소금이 부족하면 혈압 관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면 나트륨을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은 사람이 많이 먹은 사람보다 오히려 혈압이 더 높은 거예요. 소금 먹으면 처음에는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올라가죠. 대사가 되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혈당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이게 나쁜 걸까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니까. 그리고 혈액량을 많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소금이 무슨 역할 한다고요? 혈액을 늘어나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언스 데일리와 헬스데이 뉴스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심장 연구에 참가하고 있는 남녀 2,632명, 20대를 제외하고 30대부터 60대까지 이건 16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소금을 충분히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이 논문을 굳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혈압 하나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소금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해 가시나요? 소금 먹고 혈압이 떨어진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뭐가 줄어드니까? 콜레스테롤 줄어들고, 중성지방 줄어들고, 신진대사 잘 되고, 염증 줄어들고, 혈관 청소가 되고, 혈액의 산성이 알칼리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금 먹으면 왜 혈압이 떨어진다고 강의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강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크게 우리가 원리로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언니도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